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 권쌤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전략과의 시간인데요. 그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셉을 좀 잘 만드는, 그러면서 좀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노페이크 마케팅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CEO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로벌하게 겨냥을 하고 있고 어떤 특정 컨피덴셜이라서 자세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특정 제품군의 그 B2B 플랫폼 사이트를 기획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이트 자체의 여러 가지 특장점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시면서 이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사이트의 네이밍과 그 브랜드 로고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결국 해야 될 숙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 각각의 조각들을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그 파워풀한 컨셉으로 엮이게 되면은 나중에 마케팅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제품이 대박이 날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컨셉을 기획하는 이 단계가 그 어떤 업무들보다도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컨셉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멋진 툴인 컨셉보드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도표처럼 생겼죠.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어떤 항목을 넣으면 될지 일단 차근차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채우면 잘 채울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항목은 맨 위에서부터 제목, 도입, 가치 제안, 근거, 기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이 컨셉 자체,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 자체를 고객한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 한 줄짜리 요약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 줄 요약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이 이 밑에 4개 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입부는 뭘로 시작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그동안 필요했던 거, 아니면 갈증을 느꼈던 거,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던 것, 이런 것을 고객 인사이트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짜잔, 고객님 이런 거 필요하셨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도입입니다. 그래서 도입에는 고객 니즈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니즈를, 어떤 부분의 니즈를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있는지를 여기서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평소에 기존 경쟁사 제품을 썼을 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셨죠? 혹은 기존 제품을 쓰셨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아쉬우셨죠? 혹은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아쉬워서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하셨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말을 걸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고객의 니즈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그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치 제안인데요. 그러면 그냥 소개라고 하면 되는데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 고객한테 가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투의 말투로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짝꿍으로 세트로 연결되는데요. 고객님이 이러이러한 니즈가 평소에 있으셨죠?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솔루션의 핵심이 고객의 니즈에 맞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그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뭔지, 우리의 솔루션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결론을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나왔고 솔루션이 소개됐으니까 얘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이 솔루션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니들이 정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동안 비슷한 거 다른 거 써봤지만 그닥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던데 라고 고객은 항상 이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혹은 그 가격을 주고 이 솔루션이 충분히 그 가격을 주고 합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이제 고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 솔루션 자체가 왜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 설명, 그 다음 객관적 근거, 말 그대로 진짜 근거, 기술적 혹은 어떤 그 제품의 특징에 들어가는 세세한 세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니즈를 솔루션으로 이렇게 해결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논리적 흐름에 담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고객이 알면 좋을 만한 추가적인 설명 부분을 여기 기타에다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쉬운 그 생활용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는, 저도 이제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모발 관리에 되게 이렇게 나이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발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 샴푸하면은 대세가 탈모를 방지해 줄 수 있는 혹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샴푸를 고객들이 많이 이제 쓰고 계시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탈모 샴푸 시장이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탈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 50대 분들을 겨냥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탈모가 진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남성분들 중심으로 제품이 그동안 많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젊은 타겟을 대상으로, 특히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다 잘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여성분들, 그래서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세련된 탈모 샴푸를 개발해서 출시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샴푸를 하나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샴푸처럼 생겼나요? 네. 자, 요 샴푸입니다. 탈모 샴푸. 아직 제품의 이름은 아니죠. 네, 이제 카테고리 이름인데, 어쨌든 요 탈모 샴푸 제품의 컨셉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타겟은 2030 여성, 특히 기존의 탈모 제품에 대해서, 탈모 샴푸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굉장히 민감하고 또 향도 좋았으면 싶고 사용감도 좋고 효과도 좋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기대하는 그런 2030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모 샴푸가 이제 개발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향기도 좋고, 그 다음에 탈모 효과, 탈모 방지 효과겠죠? 방지 효과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패키지 같은 것도 되게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우수한 제품을 쓰려고 그러면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무슨 뭐 수입 제품, 좀 비싼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면서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제품의 특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좋긴 한 상황이잖아요. 되게 좋은 제품이죠. 근데 특장점이 다 이렇게 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향기도 좋은데 탈모 방지도 잘 되고요. 그러면서도 세련된 당신을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게다가 가성비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제품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뭐 그런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샵에서 충분히 그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고객한테 바로 이 제품을 알려야 되는 한 1초 만에 고객이 이 제품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확실히 다른 제품보다 뭐가 정확하게 딱 좋은지 딱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컨셉 단계로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컨셉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컨셉 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컨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저의 그 다양한 이제 실무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속성으로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제목 한 줄 요약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컨셉 보드에 맞춰서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근데 쓸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 이거는 다 근거 자료 쪽으로, 그리고 기타 내용 쪽으로 일단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컨셉 보드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칸이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훨씬 더 엑기스만 남아서 써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일단 정리가 안 되더라도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위에서부터 제목 한 줄 요약입니다. 도입은 이렇습니다. 가치 제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컨셉 보드를 채우실 때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채워서 위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일단은 두 칸, 기타와 근거 쪽으로 이렇게 쭉 디테일한 내용들을 일단 다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루션 고객 니즈 요약, 이렇게 한 줄 요약, 제목, 이게 이제 뭐 멋지게 이제 정리되는 그런 버전을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의 특징이 이렇게 각각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디자인이 아름답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탈모가 진짜 가장 우수하다 이런 거 별도의 또 컨셉이에요. 그리고 탈모인데 향기가 우수하다. 그래서 향수를 쓸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향수 대신 쓸 수 있는 샴푸인데 탈모까지 된다. 이런 거 같은 것도 별도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특장점이 여러 개 있는 건 되게 좋긴 한데, 컨셉으로 치면은 각각이 다 다른 컨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결국 내가 이거를 뾰족하게 갈고 닦는 것이 좋은지는 결국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자체가 컨셉 보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컨셉 보드를 3가지 버전을 다르게 적어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한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터였다고 하고 이 고객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도 이 컨셉 보드가 한 3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다른 버전을 컨셉 1. 자, 컨셉 1은 이 탈모 방지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이 디자인이 세련됐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에스테릭 샵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사용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셉 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스테릭 전문 케어 샴푸,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셉 2 같은 경우는 탈모 방지 효과 자체가 되게 우수하다라는 게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기존 제품하고 비교해서 임상 실험이 되게 훌륭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컨셉 2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탈모 방지 효과 자체를 하이라이트하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메디컬적으로
메디컬이나 아니면 임상실험 같은 거를 되게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는 그런 컨셉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셉 3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컨셉 3번은 이 모든 것들을 컨셉 보드로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여전히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좋은 게 충분히 파워풀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좋은 장점들이 다 세부적으로는 있지만 결국은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이 탈모라는 게 결국은 2030 여성들부터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이걸 관리해가지고는 늦는 거잖아요. 근데 2030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같은 경우도 주름이 생기지 않았을 때부터 아이크림이나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기 시작한 것처럼 화장품에 있어서 안티에이징이 빨라진 것처럼 탈모, 샴푸 같은 경우도 두피 관리도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두피 같은 경우에 얼굴하고 같은 피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모를 방지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굴 자체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얼굴 자체의 리프팅을 피부 리프팅보다 더 탈모 자체 두피 관리를 더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컨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고객의 니즈와 이 좋은 우수한 제품인데 이 탈모라는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 방향적인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안티에이징, 페이셜 전체 두피와 얼굴 피부를 합쳐서 하는 그런 안티에이징의 넥스트 레벨인 것처럼 컨셉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마케터 입장에서 될 것 같은 컨셉만 해도 옵션이 벌써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3개 중에 뭐가 좋을지를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케터 혼자 끙끙거린다고 이게 또 제대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컨셉 1번, 2번, 3번을 다 각각을 컨셉 보드에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컨셉 보드로 쓴다라고 하면 고객 니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한 제품 특장점은 다 기타에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에스테틱 전문 케어를 이제 탈모 및 두피 케어를 집에서 에스테틱 전문 샵을 갈 필요 없이 전문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틱 전문 두피 케어 이제 집에서. 그러면 도입 같은 경우는 두피 관리, 탈모 방지를 위한 두피 관리, 그동안 집에서 쓰시는 샴푸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에스테틱 샵에 많이 활용하셨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많이 이제 번거로우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집에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증명된 탈모 방지 효과와 거기에 플러스 우수한 이런 자연 성분, 이런 이제 성분과 근거들을 여기다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컨셉 보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컨셉 보드 2번 같은 경우는 탈모 방지 자체의 효과가 얼마나 우수한지 자체가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컨셉을 제목으로 쓴다 그러면 기존 제품 대비 예를 들면 30% 향상된 탈모 방지 효과 이런 식으로 아예 제목 자체에 탈모 방지 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더 좋은지가 엄청나게 크게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식의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 도입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가 탈모 샴푸 그동안 쓰셨지만 다 제품의 효과가 기존 탈모 샴푸가 아닌 걸 쓰는 것보다는 좋지만, 예를 들면 탈모 샴푸 자체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었고, 이게 탈모를 조금 예방해 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탈모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모르겠고 좀 아쉬우시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니즈를 그 탈모에 포커스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가치 제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더 효과가 확실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라고 해서 솔루션을 확실하게 여기서 탈모 방지 효과 자체를 포커스를 해서, 그래서 지난 1년간 똑같은 그 임상 실험 결과 그 기존 제품 대비 그 탈모 되는 양이 몇 퍼센트 더 우수한 것을 우리가 실험실과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솔루션과 근거를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기타로 제품이 우수하고, 제품 자연 성분이고, 향도 우수하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거는 여기다 이제 기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컨셉 보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셉인 안티에이징 넥스트 레벨. 요거를 컨셉 보드로 쓴다 그러면, 제목 같은 경우는, 탈모 방지는 기본, 이제 얼굴 전체 안티에이징까지 신경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되고요. 그다음 도입 같은 경우는 탈모는 탈모대로, 얼굴 주름 방지는 주름 방지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얼굴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는 한 덩어리입니다. 두피와 얼굴은 결국 한 몸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니즈를 한 차원 더 아직 고객이 모르는 사실까지 일깨워주면서 안티에이징 시장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니즈를 그런 식으로 안티에이징에 포커스를 해서 고객 니즈를 도입으로 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그래서 얼굴의 시작은 사실은 얼굴 그 안티에이징과 리프팅의 시작은 사실 두피에서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솔루션은 그래서 우수한 탈모 방지 효과와 그 다음에 두피의 그 피부 세포까지 케어하는 이러한 자연 성분과 임상 실험 결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약간 헤드 앤 페이스 그런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근거를 만들면 이제 컨셉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셉 1번도 괜찮아 보이고 2번도 괜찮아 보이고 3번도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은 어떤 것이 가장 고객한테 효과적이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근거를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마케팅하기에 메시지가 가장 파워풀할지 내부적으로 이 컨셉 보드를 각각을 놓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그 컨셉 보드 자체를 처음에 쓴 초안 대비 이렇게 컨셉 1, 2, 3으로 놓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입장에서도 촉이 올 거예요. 이쪽 컨셉이 결국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밀 수 있는 컨셉이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마케터 입장에서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컨셉 2번이 좀 더 승산이 있다라고 마케터가 판단을 하면은 이 컨셉 2번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런 임상 실험 데이터 같은 게 더 보강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케터가 관련된 전문가 집단 혹은 R&D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더 쪼아서 이게 먹힐 수 있는 컨셉인데 근거 자료를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를 하면 좋을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셉 보드 비록 한 장이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갑자기 컨셉 1, 2, 3번이 있다라고 합시다라고 해서 예시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워풀하지만 다양한 각도의 좋은 컨셉을 옵션으로 좀 뽑아내는 것 자체가
마케터 입장에서 굉장히 핵심이기도 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객의 니즈 자체를 항상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탈모,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나왔어요. 약간 이런 게 되게 1차적인 그런 니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도 덜 빠졌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내 두피 자체가 건강해져서 머릿결도 좋고 머리도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탈모 그러면 이제 머리가 덜 빠져요,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머리가 풍성하고 윤기가 있어서 아름다워지고 덜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예뻐지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의 니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궁극적인 고객의 니즈를 잊지 않고 계속 고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컨셉 3번 같은 확장된 컨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니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결국은 이거는 탈모 샴푸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덜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거는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만큼 빠졌네? 이걸 썼더니 이만큼밖에 안 빠졌네? 이렇게 눈으로 굉장히 가시화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넘버원 핵심 니즈가 뭔지를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컨셉 2번하고 맞닿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1차원적이지 않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니즈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컨셉 3번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거 안 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가장 중요한 니즈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컨셉 2번이 되죠. 그리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결국은 이게 남성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여성으로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세련됐고, 나중에 결국은 패키지나 이름도 되게 세련되게 잘 지을 거잖아요, 여자들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타겟하는 이 타겟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우리의 핵심 강점이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컨셉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컨셉 1번이 되겠죠. 에스테틱, 뭔가 좀 아름답고 미적인 그런 그리고 섬세한 그런 케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컨셉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회사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핵심 강점을 이 제품하고 맞닿아서 컨셉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니즈를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그 언더라잉 니즈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해석을 해서 컨셉 자체를 다변화시켜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이게 꼭 그 제품별로는 이게 변주가 결국 돼야 되고, 이렇게 한 가지 예시로 이게 결국 답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는 사실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은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해보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 그리고 특장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그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은 요 한 장짜리 컨셉 보드를 얼마나 내가 좀 유연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왜냐면 이게 여러 버전으로 본인이 쓰면서 또 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컨셉 보드를 써도 결국 나중에 론칭할 때까지 이 컨셉 보드를 한 적게는 몇 번?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버전 한 45번까지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계속 이제 갈고 닦는 거지. 이거 한 줄 요약, 제목 같은 경우는 계속 썼다 지웠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되, 요 한 장짜리를 꾸준히 계속 사용하시는 거. 왜냐면 그렇게 해야 버전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신제품을 이해하면서도 뭐가 결국 중요한지 고객 관점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장짜리는 그래서 과거부터 수십 년간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들에서 비밀스럽게 썼던 그런 툴인데, 요즘은 많이 오픈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셉 보드를 좀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어떤 그런 생생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툴을 가지고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